제가 앱 개발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지루함 그리고 좀 따분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앱 개발이라고 하면 앱은 결국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보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동작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화면에 보여지는 UI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백엔드 개발자들이라든지 빅데이터 개발자분들이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앱 개발하다 보면 이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경험해 보니까 이 UI 상태라든지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로직을 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짜다 보면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레벨의 개발자가 될 수 있게 되니까 꾸준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iOS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제품이 앱스토어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 담당자라고 표현할 만큼 마지막 딱 그 순간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유저가 버튼을 누르고 아니면 어떤 유저 플로우를 갔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아니면 기획자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앱을 더 쉽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저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 개발이라든지 앱 개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이 쉽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앱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턴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iOS 개발자가 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맥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개발 잘하고 있었는데 iOS 개발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iOS 개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지금껏 iOS 개발자로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들은 바로는 앱 개발자로서의 이 시장에서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웹뿐만 아니라 무조건 스마트폰에서 앱으로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은 결국에는 많은 앱 개발자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개발자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앱 개발자로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앱 개발자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되게 적고 앱 개발자는 한 두 종류가 있는데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랑 아니면 플러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업 초기에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이득은 맞아요. 한 명이서 이제 두 명의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iOS 혹은 그 안드로이드만의 특이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제 iOS 개발자를 혹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뽑게 되는 거죠. 근데 iOS 개발자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3년차 혹은 4년차 이상의 앱 개발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되게 적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독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독학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학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학 같은 경우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많은 실습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반면에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이 많은 현업 종사자들이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기술, 설계 패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보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A라는 회사는 B, C, D라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책 같은 경우는 A부터 Z라는 기술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해서 사실 iOS 개발자들이 그렇게 회사에 많지 않거든요. 보통 한 프로젝트에 한 명, 많으면 두 명, 세 명 정도가 이제 배정되다 보니까 보통은 iOS 개발자들끼리 협업하는 것보다는 안드로이드, iOS끼리 협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버 개발자랑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랑 협업하는 게 더 가장 중요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약간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직군에 있는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그런 경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앱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꾸준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영상 강의만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영상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읽고 하루에 몇 분씩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몇 개월 뒤에는 되게 성장한 개발자가 돼 있을 겁니다. 앱 개발자는 유저의 손끝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항상 유저가 어떻게 하면 편할지 생각하고 다른 서비스들에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풀어냈는지를 체험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이 친구나 부모님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세요.